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에 투자를 하면서 참 힘든 한 주를 보냈죠. 미국에서도 악재가 연달아 나오면서 한국도 저번 주에 상승했던 분이 모두 되돌려졌던 한 주였고요. 그래도 금요일에는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반등을 기대를 해볼 만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보면서 이번 주 12월 3주차 주식 투자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미국 금리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상한 대로 금리는 25bp가 인하되면서 올해 미국은 금리를 1% 내릴 수가 있었고요. 약 2년 동안 크게 상승하던 금리가 이제 내려오는 시기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 발표된 점도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일단 이번 달 금리도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위원들이 4명 있었으니까 자기들끼리 의견 충돌이 조금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내년 금리 전망을 보시면 연준위원회 대다수는 내년에 적정금리로 4%를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전에 발표된 점도표 대비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졌는데 3개월 전 9월 달에는 25년 금리로 3.5% 그리고 26년 금리로 3%를 제시를 했지만 이번에 0.5%씩 상향되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4%, 26년에는 3.5%로 금리를 천천히 내리는 게 좋겠다고 가이드가 제시가 되었고 이런 영향은 이번 주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결국 트럼프의 정책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를 상승시킬 수가 있다고 우려를 한 것이고 아무래도 관세를 일방적으로 높이면 상대방도 보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수입하는 물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는 본인이 좋아하던 관세를 밀어붙이면서도 미국 물가는 낮춰야 하는 그런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하튼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을 국민들도 좋아하지 않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는 바가 아닐 테니까요. 내년에는 트럼프와 연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표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11월 물가는 전년 대비 2.4% 상승하면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그동안에 조금씩 내려오던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거든요. 하지만 예상치보다 0.1% 적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다는 우려도 시장에 큰 부담을 주었는데 이것도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미국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일단은 정상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셧다운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었다는 점도 다음 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일본도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캐리 자금이 회수가 되면서 증시 자금이 갑자기 빠진다는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 금리 리스크도 현재는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은 금리 여파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2% 정도 하락했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호재들이 다음 주에 반영이 될 것이니까 연말까지는 조금 멋지게 달려주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해 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국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보도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평단가 아래로 내려왔더라고요. 계좌 잔고를 보니까 배당금 받은 것으로 한 주는 살 수가 있어서 한 주 매수를 했고 여하튼 다음 달부터는 적립식으로 매달 꾸준하게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JPQ와 JPI도 저번 주 대비 주가는 조금 내려갔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종목을 투자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JPI는 성과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JPQ만 적립식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을 볼 텐데 이번 주 한국 시장 저번 주에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을 했거든요. 다시 2400 근처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 미국장이 조금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국 시장도 다시 2500 근처로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국 시장 하락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번 주만 2조 원을 매도하면서 이번 주에도 주식을 대거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7천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1,450원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데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약 14조 원을 순매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매도할 만큼 매도한 것 같기도 한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진정되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A 계좌를 보면요. 이번 주에 한국 증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기아의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길래 지난번에 물을 탔던 수량 20주는 추가로 덜어내었고요. 그리고 은행주들이 주가가 더 내려가면서 타이거은행도 다시 13,000원대로 내려왔길래 이 종목도 60주씩 2번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1차 목표 수량 700주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은행 종목들의 밸류업이 장기적으로 주식 가치를 더 끌어올려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타이거은행의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 생각인데 이후에도 주가가 13,500원 밑으로 빠진다면 50주 단위로 추가 매수하고요. 수량을 1000주까지는 천천히 늘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 미국 월배당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특히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거의 2주 동안 주가가 5% 정도 하락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미국 ETF 세 종목은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 중에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월 분배금을 많이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분배락이 나오면 마이너스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초에 ISA 계좌로 돈을 추가로 입금을 하고 수량을 늘려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한은 이제 110주를 남겨두었는데 다음 주에 상황을 봐서 10주는 더 매도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100주는 수익률 10%를 보여줄 때까지는 잘 인내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도 평단가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면 10주 정도 덜어낼 생각이고 타이거은행 고배당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더 빠진다면 조금씩 더 매수를 하면서 1000주까지 수량을 늘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와 JR리츠는 배당 기준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주가 흐름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두 종목은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하반기 배당금과 내년 배당금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상황이거든요. 맥쿼리는 하반기 배당금으로 380원을 지급하고 내년 배당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760원 정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률은 6.9%이고요. 그리고 JR 글로벌리츠는 올해 하반기 배당금으로 195원, 그리고 내년에는 230원 정도를 예고를 해준 상황이니까요. 내년 배당금 기준으로도 현재 배당률은 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리츠들의 주가가 내릴 만큼 내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더 내려가면서 예금이나 채권금리와 격차가 조금 더 벌어져야 조금씩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배당락 이후에 조금 더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더 내려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맥쿼리는 지난번에 1,800원 정도에서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 다시 1,8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50주 단위로 조금 더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JR 글로벌리츠는 마지막 매수했던 가격이 2,830원이었는데요. JR리츠도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2,700원대로 내려온다면 50주 단위로 200주씩 매수를 하면서 최대한 평단가를 낮춰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주가가 평단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배당금을 받으면서 세월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계좌를 보면 일반 계좌에서도 이번 주에 기아를 조금씩 매도를 했거든요. 1,000원 단위로 10주씩 매도하면서 이번 주에 총 40주를 매도를 했고 그리고 매도한 돈으로 삼성증권을 조금 매수를 했는데 삼성증권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을 포함해서 대형증권사들 올해 실적이 좋은데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주식 거래는 국내보다 수수료가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 거래를 장악하고 있는 몇몇의 대형 증권사들이 수혜를 조금 톡톡히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증권도 올해는 전년보다 순이익이 약 3천억 원 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올해 배당금을 증권사들은 3,5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항상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보다 800원 정도 증가된 3,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3,000원만 지급을 하더라도 현재 배당률은 6.3%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보유를 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기말 배당주이다 보니까 배당락으로 주가는 많이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0주만 매수를 했는데 이 50주는 배당금을 받고 배당락 이후에 천천히 물을 타면서 내년에 좋은 가격으로 보낼 수가 있도록 한번 데리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현대차가 저번 주보다 조금 더 하락했거든요. 현재 6% 정도 마이너스인데 본전까지 올라온다면 수량을 조금 덜어내면서 비중을 조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아는 조금씩 더 매도하고 삼성증권은 조금 더 매수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증시 흐름이 좋아져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즐겁게 보낼 수가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